안녕하세요. 간만에 C샵 강의로 돌아온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76강이고요. 프로그램 성능 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제가 취미 삼아서 출장을 가는 날이나 이런 데 되면은 집 앞에 있는 다리를 지나갈 때 거기 사진을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계속 찍고 있어요. 계속 찍고 있는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자리에서 계절이 변하는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찍고 싶어서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근데 사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 사진을 정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찾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지인분께 한번 동료분께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거 아냐? 그랬더니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려고 개발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결론은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폴더가 하위 폴더까지 다 뒤져가지고 그 사진들 중에서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만 분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소를 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해요.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요새는 위성 좌표들이 막 남잖아요. 위도, 경도 뭐 이렇게 남는데 그 사진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위치 정보가 위도, 경도겠죠. 얘를 가지고 이 범위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사진들을 다 모아서 분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네. 개발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결국에 뭐냐면 사진을 불러오는 폴더, 그 다음에 저장할 폴더, 그 다음에 위도, 경도, 범위, 결국에는 기준점이 되는 곳이겠죠. 여기에서 사진을 요만큼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다 모으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테스트를 쭉 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고요. 음, 여기에서 지금 얘는 미완성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상 위치를 폴더를 찾아서 폴더 다이얼로그를 열어서 폴더를 지정하고요. 폴더는 여행 사진이라고 제가 사진들을 모아놓은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정을 하고 저장 위치는 아까 만들어 놓은 폴더 여행 사진 백업을 할 폴더 여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를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아무 기능도 없는 상태에서 위도 경도를 찍어서 여기에 있는 위도 경도 중에서 1km 안에 있는 사진을 찾겠습니다. 여기가 구글에서 한번 찍어보시면 영덕쯤 될 거예요. 제가 그 사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을 딱 하면은 이 아까 그 폴더 안에 사진이 83개가 있는데 83개를 돌면서 해당 위치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행 사진에 보면은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사천도 있고 하동도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하위 폴더까지도 다 뒤지고요. 그 하위 폴더까지도 다 찾아서 83개의 사진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도 경도를 찾아서 찾은 구간은 영덕에 있는 사진 하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면은 사진 속성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쭉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GPS 좌표가 있고요. 위도 경도 좌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36점 36, 18, 53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분 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얘를 한번 계산을 해요.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좌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범위 안에서 1km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사진만 이렇게 백업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습니다. 네. 소스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소스를 간단하게 훑어보고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다 폴더 다이얼로그들 불러 쓸 거고요. 폴더 다이얼로그를 불러 쓸 건데 여기에서 좀 쉽게 불러 오려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폴더 다이얼로그만 따로 빼서 만들었고요. 기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폴더 위치만 리턴 해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은 형태의 함수를 호출해서 폴더 경로만 리턴해서 여기다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폴더 선택하는 알림 주고요. 그 다음에 새 폴더 만들기 열어주고 나머지는 폴더 다이얼로그를 호출해서 OK가 되면 폴더 패스를 가지고 와서 아까 리턴만 해줍니다. 리턴만 로그를 찍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아까 프롬이든
to든 텍스트 쪽에다가 리턴 받은 폴더 경로들을 저장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위도 경로는 텍스트 형태로 그냥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키로 단위로 등록할 수 있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까지 다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장 폴더는 나중에 이제 폴더 열어가지고 저장하는 폴더들, 여기에 적혀 있는 폴더를 바로 오픈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cmd 창 열어가지고 그냥 폴더 호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cmd 명령어 가지고 수행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이제 만들 거고요. 개선을 하면서 디스플레이는 아까 봤듯이 시작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하게, 로그는 제가 맨날 쓰던 로그입니다. 원래 여기는 폴더 경로들 복사해서 쓰려고 했는데 구성을 안 했어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진행을 할 때 인터락 구간들 좀 넣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펑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건 나중에 고치려고 해놓은 거고, 펑션을 만들었고, 이 펑션을 호출을 하면 먼저 변환을 할 수 있는지 기준 정보들, 아까 위에 만들었던 여기 위에 있는 기준 정보들에 대한 인터락트를 체크하는 구간만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구성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즐겨하는 편이라, 그래서 얘를 불렀을 때 여기 인터락에서 체크해야 될 항목들, 뭐 값이 널인지 아니면은 파싱이 제대로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되면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제대로 안 되면은 텍스트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 받은 텍스트가 널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에러를 띄우게 돼 있어요. 로그 창에다가 요 밑에다가 에러를 띄우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 모니터링은 따로 뺐어요.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이 프로그레스 바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인보크나 뭐 이런 걸로 감싸놨어요. 나중에 스레드와 안 겹치게 하려고 UI 스레드만 따로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다 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이 밑에 부분이 중요한데, 인터락을 위해서 여기서 다 체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은 바로 사용을 했고요. 바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나중에 복사할 사진들을 다 저장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리스트를 하나 넣어 놓고요. 요 구간이 이제 체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지금 논에 대한 체크, 나중에 이거 늘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넌만 기능 구현을 했습니다.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중에는 기능 개선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넌으로 해서 지금 형태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펑션을 하나 호출해서 여기 경로들 다 던지고요. 그런 다음에 뭔가 이 펑션을 들어갔다 나오면 결국에는 복사할 사진에 대한 정보들만 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이 사진들을 그 복사할 폴더로 다 복사를 해주는 구간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을 종료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그냥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GPT나 구글 검색이나 뭐 이런 거에도 다 많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사진 폴더를 찾아서,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찾아서 그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서 이 사진들에 대해서 위도와 경도를 찾아오고요. 위도 경도를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거리 범위들을 비교를 하는 함수들 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 쪽으로 돼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위도 경도를 찾는 거예요. 위도 경도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범위로 봐서, 사진 범위로 봐서.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는 공식들, 그리고 결국에는 얘가 위도 경도 쪽을 좌표 데이터, 시분초로 돼 있는 좌표 데이터들을 10진수 형태의 좌표로 변환시키는 코드, 아까 말씀드린 요 코드. 그래서 이 변환된 코드들을 구글 좌표나 뭐 이런 데다 넣으면은 바로 리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요 구간들은 다 사진 위도 찾고 경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범위 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 범위는 반지름 뭐 계산식 자체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검색을 해서 넣었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돌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를 만들었고 얘를 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기본 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은 확인을 했고요. 잘 돌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진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한 8,000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은 것들만. 근데 이것도 제가 2023년인가 2022년인가 사진을 한번 옮겨놨던 것들이거든요. 그 이후에만 한 8,000개 이상이 나와서 어, 얘에 대한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처음에 프로그레스 바를 안 넣었는데 얘를 안 넣다 보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멈춰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레스 바를 추가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추가를 했고 그러고 어, 만든 1차 결과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이에요.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뭐 정상 동작을 했으니까 괜찮았다고 봐요. 원하는 기능이 다 동작을 했었고 사용법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1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8,000개 작업하는데 한 20분 걸렸나? 뭐 진짜로 그렇게 그 정도 걸렸어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서 뭐 하나 돌려놓고 유튜브 보고. 근데 이게 제가 외장하드에다가 이렇게 쭉 사진을 모아놓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8,000개 외에 이 8,000개 단위가 뭐 년 단위로 이렇게 막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20분, 한 번 하면 20분 막 이런 식이었어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성능 개선을 하고 싶은 거죠. 성능 개선을.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찍으면서 왜 느릴까를 찾기 시작한 거죠.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개선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요. 불편함이 생기고 이 불편함에 대한 속도가 느린 구간들 뭐 이런 거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기존에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열어서 GPS 정보를 보고 있어요. 하나씩 열어서. 지금 보면 얘가 진행이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결국에는 이 시점쯤에 하고 싶은 거는 스레드를 늘려서 동시에 작업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미지의 프롬 파일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넷에서 제공하는 함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다 보니까 이미지에 있는 픽셀 단위 데이터까지 전부 다 디컴파일을 해서 오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용량이 커지나 이랬을 경우에 이미지 전체를 로딩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 열었다가 확인하고 하는 구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없나? 내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아까 사진 정보에 있던 위도랑 경도, GPS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얘만 어떻게 추출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개선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병렬 처리 로직을 좀 넣고 싶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스레드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전에 포문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진짜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포문 강의할 때 패러럴 문이라고 있다라고 했어요. 패러럴 문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패러럴이라는 단어만 붙이면은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아마 그때 설명할 때 에러가 막 떠가지고 실제 적용했다가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마침 바로 지금 이번 강의 바로 전 강의 때 제가 개발 트렌드 얘기를 쭉 하면서 뭘 했냐면 병렬 처리문을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발 트렌드가 바뀌었다. 요 얘기가 객체 지향 방법에서 펑션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객체 지향 같은 경우는 객체에 데이터를 담아갖고 이 객체를 변환시키면서 다시 토해내는 형태였고 펑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만 객체랑은 관계없이 안에서 말 그대로 처리해야 되는 로직들만 딱 함수처럼 숫자 계산 정도만 이렇게 쭉 하고 빠지는 형태다라고 그랬는데 이 패러럴 문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객체가 순차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펑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펑션 프로그래밍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병렬 처리 로직에 패러럴을 넣으면서 펑션 프로그래밍 형태로 펑션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얘도
그래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고, CPU 코어는 보통은 요새는 뭐 스레드가 6개에서 8개 정도 기본적으로 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6배에서 8배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I에 접근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아까 화면에서 봤다시피 인보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스레드가 별도기 때문에 얘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크로 처리를 하거나 UI 스레드 외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게 적용해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두 번째 거, 얘가 느리기 때문에 위도, 경도, GPS 좌표만 읽고 싶다 라는 방법이었고, 그러는 방법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미지 전체 로딩 없이 메타 파일 정도만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설명들이 쭉 있어요. 예. 요 약어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메타데이터 익스트랙터라는 서드 파티가 있어요. 단넷에서 사용하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외부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누겟 패키지에서 바로 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겟 패키지에 보면은 패키지 콘솔 관리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패키지 콘솔 관리자에서 바로 아까 그 명령어들 때려 넣어가지고 인스톨 패키지 메타데이터 익스트랙터 쓰셔가지고, 예, 지금 s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솔루션 쪽 패키지 쪽에 보시면은 누게 패키지 관리자가 있어요. 이렇게 솔루션용 누게 패키지 관리자에서 메타데이터 익스트랙터 치셔도 돼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그냥 프로그램 완성된 거를 바로 띄워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API 쓰시면 돼요. 그냥 좋은 거 많은데 뭐 이거 하시면은 이미지 전체 로딩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걸 쓰시면 메타데이터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봤을 때 추가 작업들을 좀 했어요. 아까 봤듯이 얘 때문에 UI 스레드를 조금 분리했고요. 아까 보였던 함수, 그리고 호출하는 구간에서 비동기로 백그라운드 작업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동기 처리하고 버튼 자체에 인터락, 아까 봤던 식으로 인터락들 막 넣어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세 가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개선을 했고, 돌리기 전에 얘를 먼저 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까를 고민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GPT의 도움도 좀 받았고요, 이 구간은. 그래서 봤더니 기존에 이미지 from 파일로 함수로 호출해서 썼을 때는 장당 처리 속도가 100에서 300ms, 사진 용량이 더 커지면 속도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사진이 더 작아지면 속도는 더 줄어들 수 있어서 평균으로 150 정도라고 보고, 8000장이면은 약 20분 정도가 걸린다. 실제 비슷한 성능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럴문을 쓰면 기존 처리 속도는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사진 한 장씩 처리하던 거를 코어 수만큼 처리할 수 있다. 6개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6개 기준으로 계산하니 여기 1200초에서 6을 나누면은 200초. 그래서 약 4분. 한 6배 정도? 근데 그 정도 아니니까 4, 5, 20. 5배 정도의 성능 개선이 일어났다 라고 판단이 돼요.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메타데이터만 읽었을 때를 계산을 했습니다. 메타데이터만 읽었을 때. 이 같은 경우는 장당 처리 속도에 엄청난 개선이 일어나요. 처리 속도가 장당 용량이 커지면은 더 빨라집니다. 더 빨라지는데, 그랬을 때 한 10배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했고요. 추측을 했기 때문에 20분 기준이면 2분으로 줄 거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면 제일 좋지 않겠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GPT가 20분이 걸리던 게 8000장을 계산하는데 약 20초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성능이죠. 어마어마한. 자, 그래서 만들고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실제로 돌렸어요. 이렇게 쫙 돌리니까 이미지를 83개 기준으로 좀 전에 돌렸던 그 이미지들입니다. 예, 잠깐만요. 얘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구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개선된 부분들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열어놨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행사진 폴더 똑같이 해서 넣고, 여기도 문서로 해서 백업 폴더를 넣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넌으로 실행했을 때 쭉 1, 2, 3, 4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시작한 다음에 83개 기준으로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으면 얘는 지금 한 6초 걸렸어요. 6초 뺐을 때 제가 회사에서 테스트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럴문, 당연히 그냥 코어만 늘렸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랬을 때는 지금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얘는 3초가 걸렸어요. 3초. 2점 몇 초 걸렸죠? 엄청난 성능,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능 개선이 일어났다. 코어 수만큼 뭐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 두 개를 같이 넣었어요. 패러럴문 그대로 놔두고요. 메타데이터만 호출하게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보면은 2초 안쪽 좀 더 빠른 성능 개선이 일어났죠. 그죠?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막 20배가 늘어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고쳤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부분 중에서 요 구간들 추가 작업 UI 스레드 분리하고 여기 비동기 처리들 넣었습니다. 버튼 인터락트를 막 넣고 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동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고요. 언싱크 어웨이트 이렇게 집어넣고 타스크 쪽 넣고 UI가 돌고 있을 때는 UI를 눌리지 못하도록 중간에 스레드가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버튼 자체를 enable, disable 걸면서 인터락을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스레드 안으로 타스크 안으로 감싸놨어요. 네. 그리고 이 구간은 변함이 없고요. 마지막에 이 구간에서 이제 라디오 버튼 기준으로 기능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얘는 노멀 기존에 있던 거, 이거는 패러럴 문 넣었을 때 성능 개선이 일어난 버전. 그래서 이 구간으로 한번 가보시면 두 번째 요 패러럴 문을 썼을 때는 뭐가 바뀌었냐면 요 되게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구간만 바뀌었어요. 패러럴 문이 들어갔습니다. 패러럴 문. 네,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레드를 몇 개를 쓸 거다. 뭐 이런 것만 쭉. 그 다음에 다른 구간들은 개선이 크게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고 UI 스레드 접근하는 구간들 뭐 이런 것만 좀 바꿔줬어요. 업데이트만 UI 쪽에서 따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쭉 만들어줬고 인보크로 하나 감싸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했던 거 그대로 했어요. 애초에 함수형 프로그램이긴 했어요. 찾아서 결과값을 비교를 해서 위도, 경도 뭐 이런 것만 찾아서 리턴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바뀐 데도 별로 없죠. 근데 성능 개선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해봄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보면은 코어를 6개만 쓰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거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메타데이터도 추출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도 경도 찾아오는 펑션 자체를 쭉 바꿨습니다. 계산하는 건 그대로 놔뒀고요. 범위를 찾는 건 그대로 놔뒀고 위도 경도 부분 찾아오는 데만 여기에 보면 위도 따로 찾아오고 경도 따로 찾아오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안에 당연히 이제 메타데이터 읽는 놈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메타데이터 익스트랙터 위에 보면은 선언도 해줬고요. 이렇게 아까 누겟 패키지도 추가해서 패키지도 들어있는 상태고 그런 다음에 얘를 선언해 준 거예요. 당연히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함수에서 불러다 쓰면 됩니다. 엄청 심플해졌죠. 아까 되게 길었는데 여러 개도 있고 했는데 되게 심플해졌어요. 여기에 보면은 메타데이터 경로들, 파일 경로들 찾아갖고 메타데이터 바로 긁어올 수 있게 구성이 돼 있고 get 로케이션만 치면은 이 로케이션 값들 위도 경도 값 다 불러오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냥 쓰기도 편하고요. 되게 하기도 간단해요. 용량도 크지 않더라고요. 이런 서드 파티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드 파티들 쓰는 것들을 굉장히
권장하는 편입니다. 어렵지 않고 사용하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성능에 대한 보장만 된다고 하면 굳이 고생해서 만들 이유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위도 경도 찾고 뭐 저희가 따로 계산하고 막 이렇게 뭐 수식도 막 넣고 뭐 이랬는데 이럴 이유가 크게 없지 않냐. 안쪽에서는 비슷한 짓을 하고 있을지언정 속도도 빠르고 사용도 간단하고 로직도 엄청 짧은 상태에서 굳이 다른 걸 쓸 이유는 없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개선을 하고 넘어오면 이렇게 성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로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보면은 얘가 6초, 얘가 4초, 얘가 2초 뭐 이 정도 됐어요. 성능이. 그러면은 요거 한 3배 정도인데 얘도 한 3배 정도네요. 그렇게까지 요 앞쪽에 예상치는 한 100배 정도의 성능 증가가 기대가 됐는데 이거는 거의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았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한 3배 정도의 성능 개선이 일어났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개선이 왜 3배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한 거 아니냐, 적어도 한 10배 이상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억울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당연히 표본이 작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표본이 작다는 거는 한 8,000장을 하고 얘는 80장만 하고 그러면 이미 한 몇 배요? 100배, 100배 맞죠?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IO 및 스레드 준비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본 시간이 이 정도다는 거죠. 이 이미지를 불러오고 뭐 메타데이터를 불러오고 하는 기본적으로 드는 고정 비용이 이만큼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한 요 정도 이미지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줄이긴 했지만 요 정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줄일 수 없는 요 정도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미지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크기 및 구조의 단순화. 이미지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더 많이 난다. 이런 거죠. 이미지가 용량이 크면은 당연히 이미지 전체를 부르기 때문에 얘는 이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지 전체를 로딩하는 시간이 훨씬 길 것이고 여기에서 메타데이터만 뽑아낸다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미지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성능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미지가 반대로 얘기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성능 차이는 더 작을 거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디스크 IO에 대한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SSD나 메모리 등에서 불러왔을 경우에는 훨씬 빠를 것이고 일반적인 HDD에서 불러왔을 경우에는 느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 같아요. 지금은 SSD이기는 한데 메모리나 뭐 이런 데면 좀 더 빠르긴 하겠죠. 그런 차이들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병렬 처리 로직들이 있는데 실제 스케줄링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요건 있어요. 컴퓨터에 대한 CPU를 쓰기 때문에 코어가 8개짜리 컴퓨터에서 뭔가 이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켰을 때 8개를 다 이 프로그램에 할당한다 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돌렸다. 지금도 강의를 만들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린다. 어딘가에서는 코어를 쓰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러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코어를 쓰는 구간들은 성능에 대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느 게 효율이 있다 많이다 정도는 아니고 성능에 차이 나는 구간들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로직적으로 생긴 게 지금 보면은 동작 구간이 인터락 체크하는 구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찾아오는 구간, 여러 개의 사진 중에서 복사할 대상을 찾는 구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복사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간을 줄인 이 프로그램의 성능을 개선한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나온 사진은 딱 하나였어요. 예, 사진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성능이 늦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요 구간만 줄였으니까 나머지에 복사하는 시간은 그대로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복사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성능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선하기 전 버전을 제가 팔 서버에 올려드릴 거고요. 보통은 UI 올려드리고 그 다음 로직을 짜는데 뭐 그러기에는 올려놓고 개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쭉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설명은 해드렸으니 구간별로 보셔도 되고 주석도 조금 많이 쳐놔서 주석 위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프로그램도 함께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고요. 개선된 부분들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거를 받아갖고 이렇게 메타데이터 익스트랙터를 로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한번 서드 파티도 한번 넣어보시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좀 더 편해지니까. 예. 그래서 결론만 딱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환경에 따른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큽니다. 추측한 거는 한 100배였는데 실제로는 한 3배 정도밖에 안 나갔잖아요. 하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이 3배라는 성능이 뭐 10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예, 사진 표본도 많아지면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측 성능이 있을 거잖아요. 얘를 기본적으로 그냥 예측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할 건데 테스트 성능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최대한 실제와 비슷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처음에 보면은 뭐 사내에서 뭐 메신저 같은 거 만들어서 사내만 표본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를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표본도 다르고 조건도 너무 다를 겁니다. 버그도 엄청 많이 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으면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성능 개선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이번에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성능 개선에 대한 고민 정도가 되는 강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간만에 C샵 강의였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근래는 뭐 제가 그 뭐였지? 그 C샵 강의라고 해도 거의 개론적인 것들 코드라고 해도 뭐 거의 디자인 패턴 같은 거 좀 들고 와서 패턴 얘기들 좀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번에 소스 같은 거 조금 올려드리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